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4년차 의대생 정디오라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의대에 들어갈 때 1등 공신을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물론 공부나 학점,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1등 공신이지만 그거 외에, 공부 외에, 학교 외에 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제가 의대에 들어가게 제일로 도움이 됐던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 영상은 1부고 이 1부에선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장점을 알아볼 거예요. 이 다음 편 2부에서는 단점과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있었던 짧은 썰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? 이게 바로 Medical Scribe라는 아르바이트였어요. 알바라 그러죠. 여기서부터는 줄여서 Scribe라고 할게요. 이 Scribe라는 뜻을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학자라고 나오는데 학자보다는 필기자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한국 사극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 보면 왕실에서 왕이 말을 할 때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왕이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스크라이브라는 거예요. 제가 마지막으로 사극을 본 게 대장금이었나? 어쨌든 자, 그러면 이 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. 이 스크라이브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. 응급실에서 할 수 있고 뭐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급실에서 스크라이브를 했고 이 스크라이브라는 일이 뭐냐면 응급실에 이제 방에 환자가 들어오잖아요. 새 환자가. 그러면 의사하고 이 스크라이브랑 같이 가요. 그러면 의사가 이제 환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. 왜 왔는지. 그럼 그거를 좀 간추려서 이 차트에다 쓰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. 환자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? 배가 아파요. 배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? 어제 그저께부터 아팠어요.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? 되게 따가워요. 그러면 이 스크라이브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. 44세의 남성 환자가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. 이 배 통증은 따갑다고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스크라이브라고 해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하잖아요. 진찰을 하던가. 그러면 배가 아파서 왔으니까 이제 배 소리를 듣고 등등 한 다음에 배를 누르거든요. 그러면 배를 의학에서는 4등분을 해요. 보통 이제 오른쪽 위에, 오른쪽 밑에, 왼쪽 위에, 왼쪽 밑에.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통증이 있어. 살짝 눌렀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가 스크라이브한테 말해요. 여기에 통증이 있다. 오른쪽 밑에 통증이 있다. 그러면 그거를 스크라이브가 그 차트에 쓰는 거예요. 그거 말고도 이제 피를 뽑고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오더했어요.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이 응급실 의사들은 한 번에 환자를 한 명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봐요. 그리고 어디다 전화도 하고 뭐 시술 같은 것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해요. 응급실 의사들은 한꺼번에. 그러니까 이 스크라이브는 이제 그 결과들이 오는 걸 기다려요. 기다려서 결과가 오면 바로 이제 의사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스크라이브예요. 다른 사람보다, 다른 뭐 간호사나 뭐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볼 수 있어요. 만약에 응급 상황이면 뭐 수치가 되게 높거나 뭐 엑스레이나 뭐 MRI, 엑스레이 같은 게 응급 케이스면 그 방사능과에서 전화가 오거나 피 검사하는 데서 전화가 오는데 그렇지 않고 수치가 어느 정도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그냥 컴퓨터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의사들은 딴 거 하는 게 많으니까 스크라이브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가 오면 의사한테 말해주고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크라이브라는 직업이에요. 저는 이 스크라이브를 2년 반 동안 파타임 했어요. 이거를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.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르바이트로 한 거니까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. 그게 필수였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스크라이브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이 스크라이브라는 직업을 어떻게 찾았고 시작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모든 미국 뭐 거의 모든 대학교에 뭐 음대나 뭐 미대 그런 데 말고는 거의 모든 대학교에 프리맨 소사이티라고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동아리가 있어요. 되게 큰 동아리예요. 뭐 수백 명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.
그 동아리가 있는데 제 대학교에서는 이 매 수요일마다 이 미팅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몇백 명이 와요. 100명 넘게 2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동아리에도 이 포지션이 있잖아요. 뭐 동아리 회장, 동아리 부회장, 뭐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이 월요일 날도 이 미팅에 참석을 해야 돼요. 그걸 가야 내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투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월요일 날도 갔어요.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포지션을 아예 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. 이게 왜 도움이 됐냐면 그거를 가면서 거기 있는 회장인가 부회장을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 회장이 이 스크라이브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. 그래가지고 친해졌으니까 이제 나도 이거 하고 싶다. 나 좀 어떻게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인맥을 사용한 것 같아요. 제가 인맥 사용하고 그러는 걸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제 인맥을 사용해서 뭘 얻은 그게 바로 이때였어요. 그래서 그 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던 이 회장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해준 거예요. 이 친구가 이 스크라이브라는 직업을 이제 하고 싶다, 이 아르바이트를 뛰고 싶다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봤고 저 말고도 또 다른 몇 명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하고 이 지원을 하고서도 이 테스트 트레이닝 기간이 있거든요.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받고 이제 그걸 패스해야 이제 진짜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high blood pressure, 높은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hypertens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통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요.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.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이 하이퍼텐션을 두 문자로 하면 HTN이라고 되는데 이 HTN도 원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워야 됐고 뭐 스펠링 따는 거 콜시스텍tom이라고 이 담량 제거 수술하는 게 있는데 콜시스텍토미가 스펠링이 CHOLECYSTECTOMY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컴퓨터가 앞에 있고 여기 뭐 결과들이 컴퓨터로 오는데 차트를 쓰는 건 펜으로 썼어야 돼요. 펜으로 종이에다가 이 차트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는데 스펠링을 틀리면 이거를 짝대기를 하나 긋고 뭐 제 이름 약자를 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틀리다 보면 이제 지저분해지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매번 틀리고 그거 매 단어마다 검색을 해서 스펠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패스를 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. 일을 시작하고 몇 달 후에 한 반년에서 한 9개월 정도 후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컴퓨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컴퓨터로 하면 이 스펠링을 잘못하면 밑에 빨간색 줄 나오잖아요.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고칠 수 있어서 상관은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 스펠링이 중요했었어요. 어쨌든 그 회장으로 인해서 이 직업을 알아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왜 했고 이게 왜 도움이 됐는지. 첫 번째, 이게 1순위예요.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였으니까. 이게 바로 추천서예요. 의대에 들어가려면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 추천서들 중에서 의사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으면 좋아요. 왜냐면 당연히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경험을 해봤고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의사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더 좋아하잖아요. 뭐 모든 게 학점이나 모든 거 봉사활동 다 똑같다고 치고 한 명은 추천서가 뭐 대학교 교수나 뭐 다른 사람들 봉사활동을 했어요. 근데 한 사람은 대학교 교수 봉사활동 한 거 한 사람한테도 추천서를 받고 근데 거기에 또 의사 추천서가 있어.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한테 의사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이 쓰이겠죠. 왜냐면 이 의대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이 의학 쪽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는 걸 증거가 되니까 이 추천서가. 어쨌든 이 추천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대학생이 의사를 아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을까요? 제 주위에는 의사가 없어요. 제 사촌들 뭐 제 가족들의 의사가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의사를 알아내야 돼요.
이 쉐도잉이라고 의사가 하는 걸 가서 뭐 하루나 뭐 이틀,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길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되게 짧게 해요.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것도 관찰하고 하는 건데 그 관찰만 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하는데, 이런 기회를 얻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은 보통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의사가 나를 더 알아가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. 길게 하지 않는 이상. 저는 이 추천서가 필요했어요.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추천서 받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. 제가 되게 살가운 성격이라서 뭐 모두한테 가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, 그런 사람이 성격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추천서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일을 하면서 추천서 2개를 얻었어요. 하나는 의사한테서 받았고 하나는 PA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두문자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에서 이 PA라는 것에 대해서 다뤘는데, 이 PA한테는 꼭 굳이 안 받아도 됐었는데 이 PA가 제가 제일 친했고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 추천서를 받았어요. 추천서를 받고 뭐 대학 교수한테도 받고 등등 해서 제 생각엔 제가 의대에 지원했을 땐 제 생각엔 5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제출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1순위 0순위는 추천서였어요. 2번째, 돈. 그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가 2011년도인가 2년도였는데 그때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7불 25센트라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 스크라이브를 하면서 시급이 10불이었어요. 한국으로 하면 10,000원이 조금 넘죠. 10불이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떠도 꽤 높은 수입이잖아요. 금액이잖아요. 시급이.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되게 잠깐이었고, 그거 말고 처음으로 제가 일을 하고 이 돈을 받고 뭐 세금 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 게 처음 이 직업이었어요. 이 아르바이트였어요.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 보니까 1학년 때는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. 이것도 또 다른 영상에 말씀드릴 텐데, 돈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일을 하니까 한 달에 그래도 몇백 불을 버니까 이걸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,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샀던 게 지금도 쓰고 있는데, 저희 부모님이 쓰고 있는데, 어머니에게 그 전기밥솥 있잖아요. 그때 미국 돈으로 300불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처음으로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놨어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뭐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. 어쨌든 그래서 그 노래방 기계도 한 700불이 넘었어요. 어쨌든 그런 걸 처음 사고 그 후로는 이제 저에게도 좀 쓰고, 기름값도 이제 차도 있으니까,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차도 있었으니까 이 차 기름값도 하고 등등 쓰면서 살았어요. 그래서 돈이 도움이 됐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이해했어요. 뭐 100% 이해를 하지 않았거든요. 지금도 100% 이해는 못하는데 그래도 응급실에서 2년 반 동안 짬밥이 2년 반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. 이 환자가 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, 이 대기실에서 왜 이렇게 응급실에서는 기다림이 많은지, 몇 시간, 5시간, 6시간 기다려도 의사를 못 만나는지, 그런 것들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등등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료계에서 쓰는 말들, hypertension, cholecystectomy, appendectomy, 뭐 AFib, VTAC 이런 용어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. 의대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이면 다 배우는 것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됐거든요. 의대 처음 시작할 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, 이 세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,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했던 직업이었어요. 쉐도잉 같은 건 내가 뭐 차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잖아요. 뭐 수술을 관찰하는 거나 내가 직접 뭘 하는 게 없잖아요.
봉사활동 같은 거는 뭐 직접 의사랑 하는 봉사활동도 거의 없고, 하여튼 그런데 이 스크라이브를 하면서 이 차트도 뭐 수백 개, 수천 개를 썼죠. 수천 개를 쓰면서 의사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, 의료 쪽에서 일하려면 이런 게 있구나, 오더는 이렇게 내리고 오더가 돌아오면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, 전화는 누구한테 해야 되고,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알아갈 수 있던 직업이 바로 스크라이브였어요. 그래서 이 스크라이브 직업을 하고서 이 의료 쪽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야, 이게 나랑 안 맞는다. 응급실이든 뭐 병실에서 하든 개인병원에서든 내 생각했던 것보단 이 의사라는 직업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의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는 땡큐죠. 일단 돈도 벌고 이런 경험도 했고, 이제 이게 내가 앞으로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제가 이 2부를 찍으면서 생각했던 장점이 하나 있는데, 되게 큰 장점인데, 이 스크라이브를 하면 내 이력서에다가 이걸 쓸 수 쓰잖아요. 그러면 이 의대 인터뷰를 가면 이 학점이랑 뭐 시험 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이력서에 써져 있는 거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, 인터뷰하는 사람하고. 그래서 저는 이 의대 인터뷰 때, 그리고 또 레지던트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스크라이브를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주고받고 많이 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얻은 것과 그 배운 것들, 교훈 같은 것들을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거리였어요.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에요.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스크라이브 직업인데, 그래서 이 장점으로 뽑은 이유는 이 대화를 할 때 대화할 주제가 생기니까, 그래서 이것도 장점으로 선택을 했어요.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었어요. 이것보다 뭐 더 있긴 한데 뭐 영상 길이상 이걸로 마무리될게요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스크라이브에 대한 직업, 그 다음에 이 장점들을 말씀드렸어요. 이 다음 편 2부에서는 단점과 거기 일을 하면서 있었던 짧은 썰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게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